내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럼 19나노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게 다 모이면 제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가 나왔던 원인이 바로 실패 때문에 도전도 없다. 인사팀에 계셨으니까요. 네. 조직 문화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간지에 나온 신문 기사에 상당히 그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읽었을 것 같은데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이라는 기사가 떴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짚히는 이 타이틀, 이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국 사회가 지금 다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조직 문화의 큰 문제점이 뭐냐?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 도전도 없앴다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감당하면서까지 도전하지 않는 문화. 삼성의 정신은 사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조직 문화가 이렇게 됐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리더 교체가 가장 중요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최대 실적은 아마도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2019년에 맞는데요. 그 이제 뭐 소위 존경받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권오현 부회장이 권오현 회장이 됐죠. 지금은 2016년에 이제 용퇴를 합니다. 예, 다 가지발지기 바랬는데 했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이닉스 보다 영업이익률 보통 2배 이상 났었고요. 제품 1년 이상 앞섰었고요. 파운드리도 물론 그때쯤에 이제 아이폰 7 때 TSMC 맡긴 그 물량을 뺏기긴 했지만 네. 아이폰 6까지 해서 파운드리 기반이 갖춰져 있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아주 잘 됐었거든요. 근데 소위 이제 우리 김모 사장님이죠. 회장님 뭐 이미 다 아시지만 네.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 갑자기 문화가 달라졌어요. 이제 비대한 이런 거가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아까 되게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거든요. 네. 반도체 제품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엔지니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스텝이 있어요. 저처럼 공정 개발했던 사람들은 공정 스텝 하나 만들려고 1년을 보내고요. 회로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한 부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래 20나노 만들다가 18나노 만들어야 되는데 2나노를 줄이려고 하면요. 이렇게 새로운 과제를 해야 돼요 라고 보고를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품 개발, 장비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내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럼 19나노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1나노씩 되죠. 그럼 그게 다 모이면 제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게 뭐 리더 하나가 도전하겠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소위 페널티 혹은 소위 이제 상벌을 했느냐 문제가 도전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을 수 있느냐. 우리는 1등 기업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했느냐. 아니면 이게 될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는 예. 이런 것이 아주 작은 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모여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욕먹기 싫고 인사고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감추거나 혹은 안 될 것 같은 거 그냥 될 것 같은 거를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그럼 제품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1년 앞섰던 게 6개월 뭐 지금 6개월 뒤져 있다고 나오니까 네. 예. 네, 그런 거가 나왔던 원인이 바로 그 문제는 정확히 맞습니다. 실패 때문에 도전도 없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대 조직의 어떤 뭐 숙명 같은 건가요?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이 거대해지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삼성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관리해온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이게 이제야 문제가 터질 시점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참 안타깝게도 그게 반도체 소위 만드는 방식의 거의 끝에 와 있는 세대와 다 겹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10나노대 정도 만드는데요. 현재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통 한 반도체가 실제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7나노 아시겠지만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파운드리 방식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 마케팅 용어에 가깝고 예. 한 7나노 정도 되면 끝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남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10나노 때부터는 반도체 개발이 정말 실리콘 원자 두세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수록에 개발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도전적인 걸 뭔가 해야 이게 될까 말까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워진 거랑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되게 비슷해졌죠 이제는. 기술 개발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리더가 도전을이라고 하는 것에 페널티를 가하거나 예. 도전할 수 없이 허위 보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거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거나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체가 이제 떠나죠. 네, 떠나게 됐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보신
중산층으로 대기업 직장으로서 보신을 하고 있다. 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저도 삼성그룹의 공채로 그렇죠. 네, 삼성그룹에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네. 많이 했던 얘기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삼성을 나온 후에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뒷다리 잡기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건희 회장님 어록이 있고 저희가 신입사원 때 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뒷다리. 신경영 때 나왔던 얘기인가요? 네, 그때 봤습니다. 어록에 있는 게 네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를 뒷다리 잡기를 하지 아, 말아라. 예, 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은 하게 놔둬라. 그렇죠.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뒷다리 잡는 사람을 뺀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나 일을 못하는데 하는 척했던 사람들을 올려줬느냐, 이런 것부터 되는 거고, 리더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예. 기술적 그렇죠. 판단이든 간에 조직적 판단으로 했었는데 그 리더가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조직은 저는 사실 리더가 뭐 바뀐다고 해서 네. 그런 이제 그 큰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뀐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리더라는 게 중요하긴 하네요,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11월에 그래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곳곳에서 하세요. 삼성이 쇄신할 수 있는 것은 인사의 혁신밖에 없다.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곳곳에서 하시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있으면 과연 경영진 교체가 되면 네.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당연히 결론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리더의 교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임직원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지금은 가만히 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경영진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영진이 소위 이제 엔지니어 레벨의 사람이냐, 아니면 소위 이제 스텝의 경영지원 쪽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다시간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됐냐, 아니면 여전히 뭐 말 나오다시피 뭐 서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네. 거기에 신문 다시금 실어줄 것이냐, 그것은 너무 이제 공론장에서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와봐야 될 것 같지만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나와봐야 알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은 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상적인 걸로 보자면요. 네. 그 이상적으로 보자면 현재 해외 기업, 이제 인텔이 안 좋긴 하지만 대부분 해외 기업들은 그 소위 경영지원 조직이라는 게 실제로 서포팅 조직입니다. 혹은 행정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임원급이나 프로젝트 리더들이 소위 인사권과 재무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사람도 뽑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뭐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룹사들은 뭐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지원 그룹들이 관리 조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적으로는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행정을 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인사권 자체도 아무리 인텔이 무너져 가거나 하자면요. 인텔이 임원 인사할 때요. 소위 얘기해서 그 리더 아닌 팔로워들도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를 일정 평가한다는 거죠. 할 수 네. 있고요. 상향 평가라고 하는 인사 평가가 한국 삼성에는 없나요? 요즘에 있습니다. 있는데 네. 임원이라고 하는 쪽은 전혀 다릅니다. 거의 완전 밀실이죠. 아,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소위 이제 기존의 그룹 조직이 힘이 있는 것이죠. 네, 현 재무 라인보다 저는 인사 라인이 가장 세다고 봐요. 아, 예,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재무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영지원 분들이 이제는 이제 아주 회사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불합리한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저기 댓글로 나왔는데 무슨 서초 보고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바꿔달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요 경영지원 정도 애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 엔지니어들은 잘 모릅니다. 아, 엔지니어들이 네. 임원급 정도나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스텝 여기도 지금 누수현상이 많은 것이죠. 하여튼 그게 된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텐데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면 잘한 데는 뭐를 잘했길래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삼성을 따돌리고 있는 건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TSMC 전 조직 문화나 어떤 그 구성원들의 그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좀 기사를 많이 봤는데 젊다고 하더라고요. 젊다. 네, 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보다는 무언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잘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요인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요새 막 분들께서 막 의대가 좋아져가지고 공대에 똑똑한 친구들이 안 들어와서 안 된다. 아, 예.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의대가 좋아진 지는 십몇 년 됐고 그 친구들 때문에 지금 삼성의 리더격들이 달라졌나? 그렇지 않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만은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높으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TSMC가 또 제일 좋은 회사 아니에요. 걔네도 똑같이 미디어텍 같은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똑한 애들이 없어서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면 TSMC 뭘 잘했냐?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수율이라고 했던 거를 완벽히 잡았다. 수율을 완벽히 잡았다. 네, 예, 이게 이제 특이한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인텔처럼 소위 종합반도체 회사들이죠. 설계 생산을 같이 하는 곳에서는요, 생산의 어떤 불량 문제를 설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약간의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3GB짜리 이만한 칩이 있으면요, 거기다 조금 더 여분의 용량을 주게 되면 만약 내부적으로 불량이 떨어졌을 때도 그걸 지우면은 양품이 되거든요. 원래 불량품 돼야 될 게 양품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설계와 생산을 분리해서 생산만 집중했던 TSMC는 그 자체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가 뭐지? 결국에 반도체는 물질이니까 물질 반응을 잘해야겠네. 그럼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정말 잘 들어야겠네. 라고 하는 게 로직 디바이스 20나노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2015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팹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들어와도 수율은 완벽히 맞출 수 있다. 이게 됐다는 것이고, 예. 그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고 치면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나 지금 자동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미 반도체 웨이퍼 기반의 생산 자동화는 이미 됐습니다. 근데 삼성이 뭐 하고 있냐면 2030년까지 설비 무인화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설비 엔지니어들을 없앤다는 거죠. 근데 TSMC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보통 큰 라인에 팹에 장비가 한 3,000대 있거든요. 3,000대 있으면 TSMC 사람들은 2대를 본인이 혼자 관리해요. 그러면 아주 면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시켜주는데 삼성은 그걸 대부분 외주 줬습니다. 자동화를 바라면서. 그게 더 어떤 차세대 좀 앞서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생산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의- 패착이 됐다. 그렇죠. 차세대 방식인 거 맞는데. 예.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동화할 수 없는 게 있죠. 가장 못하는 게 물질이 자동화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인텔과 삼성 쪽에 갖고 있는 외주화 자동화 전략이 수율 기반이 흔들리는 가장 큰 기반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는. 제작진께서 기사를 하나 저한테 찾아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TSMC의 직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쪽은 석박사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의대 열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경영진한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IT 전문가들의 박사급 인력들이 굉장히 젊고 스마트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꼭 많아야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한 10년간 의대로 간 분위기는 한국의 이 석박사급 인재가 좀 부족해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의대고 뭐고 간에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인재 유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그러니까 범용을 만드는 분들은 중국으로 많이 갔고 네. 그래서 범용은 이제 곧 중국에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아주 스페셜한 반도체 이 엔비디아 같은 설계는 엔비디아로 취직을 한다는 거죠. 한국 박사들도요. 그렇죠. 맞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가려고 하지 더 이상 삼성전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출 심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직업과 좋은 샐러리가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회사가 샐러리 측면이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럼 다시금 그 좋은 걸 배워가지고 한국 올 겁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외국에서 다 데리고 왔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만큼 대우해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소위 성장 있는 스타트업이죠. 그때 반도체가 거의.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남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조직이나 어떤 규모나 특히 설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엑셀런스가 성능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이후 옆에 협력사들과 엄청나게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된다면 당연히 될 것이고 그게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엔비디아 취직도 있지만 기술 기업 자체가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창업 같은 것들이 잘 된다면 남아있죠. 근데 그게 어렵죠.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네. 저변이 확보가 되고 그 정도 대우가 필요하게 되어야 엔지니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인사에 계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이 내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인력 유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서 데려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 쪽 인력들은 네. 보통 박사급,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현재 유출은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경력자들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높죠. 예. 네. 보통 한 연봉 보통 기본적으로 3배 정도 되죠. 와. 네. 근데 이제 다 알아요. 2년 정도 뒤면 나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 예, 예.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주변 동료들 중에도 있기도 하고 제 대부분 선배들이 왔다 갔다 가끔씩 하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기술 유출이라고 해서 제가 뭐 이제 애국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애국자 아닌데 이분이 50대 정도 돼가지고 삼성에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나가지고 해야 되는 게 치킨집밖에 없어요. 반도체 기업에서는 시니어가 안 받아줘요. 아, 그 이분은 어떡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생태계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이분들한테 뭐 기술 담당자니까 못 나가요라고 하는 것을 이 직업 선택의 자유, 네. 본인의 처우, 그다음에 인생의 문제 봤었을 때 그들의 노하우를 얼마큼 존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핵심 인력들은 인사적으로 관리를 해서라도 유출이 되고 있는 동안에 막거나 지금이라도 해외에 많이 채용했었잖아요, 삼성에서. 그럼요. 그 노력도 굉장히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어떻게 좀 재현을 해주신다면 의견이 없으실까요? 인사적인 문제가 네.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만들었다면 네. 결국에는 우수 인력을 다시 유입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유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 레벨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인력 유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도체과도 많이 생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팹 생산 능력 같은 경우 있죠. 요거는 그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둘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외부로 올 필요는 없는데요. 설계 쪽에 대한 인력들은 여전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인력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주 40시간, 52시간 근무제 이것도 사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점점 일하기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TSMC나 네. 이런 경쟁사들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근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대응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것 맞고 근무 강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열심히 일한다고도 하지만 반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그 권원 회장 있을 때의 삼성전자 모토가 뭐였냐? 워크 스마트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임원 퇴근 시간을 관리했어요. 6시 이후에 나가는 임원들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안 나가냐고. 아.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 40시간 나오기 전에도 52시간 나오기 전에도 8시간 그다음에 많으면 이제 뭐 2시간 정도 물론 뭐 바쁠 땐 더 하긴 했지만 일부 조직을 제외하고는요. 그 시간을 가지고도 조직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실적이 아주 좋았었고요. 예. 저는 그거는 근무 태도라고 하는 근태 문제가 아니라 근무 실적이라고 하는
성과의 문제로 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TSMC의 일부 인력들, 삼성 일부 인력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충분히 존중 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아주 뭐 소위 뭐 시쳇말로 갈아 넣는다는 방식이 현재 반도체처럼 IT 기업에서 하는 이 방식과 과연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시 고려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TSMC가 이제 수율을 확실히 잡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 시청자분의 아까 채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TSMC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절박함이다. 국가적으로도 반도체에 굉장히 매달렸고 회사의 자체도 절박함이었다면 사실 삼성도 과거에는 신경영을 부르짖고 할 때는 분명히 절박함이 있었죠. 뭐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인사적으로 뭔가 쇄신을 한다면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절박함이라는 단어도 되게 모호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한테 가능한 영역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해서 절박함을 몰아낼 것이냐 아니면 잘해보자고 하는 형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위 이제 서로 연결해서 협력하자는 방향으로 절박함을 서로 느낄 것이냐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절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협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절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싶은데 내가 1등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더 절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절박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가야지.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막을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그 국가 전체적으로 TSMC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TSMC는 국영기업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건 맞는데 그 절박함이라는 푸는 방식이 예전 같은 방식은 안 통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 기술 발달한 곳에서 가능하지 않고요. 실제 리더십부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까지 얼만큼 이 사람들을 같이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네 성장이 회사의 성과랑 같다라고 하는 형태의 일치감이 들게 해야 그 긍정적인 절박함이 나오지 않을까. 예. 한마디로 이제 DNA를 공유해야 한다, 기업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인류학 연구소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럼 이 질문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대본에도 없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네. 다들 대단합니다. 오픈 AI. 어떤 배경에서 이 산업 인류학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선 혁신이 나오는지 네. 그들의 뇌구조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술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가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에 관련된 펀딩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도로 소위 새로운 비즈니스 하실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인적 자원이 많다. 세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희망적이라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네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반도체 업계 쪽을 보자면 아마도 저는 내년 그 HBM4가 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오늘 HBM3가 올해 하반기 때 마지막 분기 때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요. 예.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플러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 효율과 생산성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수율 문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긍정적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면 어려워질 거예요. 거기에서 수율 문제와 소부장 회사들 간의 얼만큼의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력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결부된다면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우리나라의 생태계 자체도 소위 더 좋아지면서 네. 대만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국가적 절박함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절박함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좀 선순환 구조로 잘 다시 한번 굴러가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